멋이라? 여러분은 AI의 활용으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한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 그는 결제회사인 브레인트리를 창업한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회사를 페이팔에 매각하며 억만장자 반열에 올라섰는데요. 돈을 번 후 그의 인생 목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업을 하면서 상할 대로 상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노화 극복과 영생을 새로운 목표로 삼습니다. 그의 목표는 Don't die, 죽지 않는 겁니다. 이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 싶지만 그는 블루프린트라는 신체 영노화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매년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억 원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 각종 기이한 실험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괴짜 억만장자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리콘밸리의 최고 부자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곳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입니다. 정확히는 늙지 않는 인간. 오늘의 주제, 롱제비티 이코노미, 장수 산업입니다. 실리콘밸리는 노화를 버그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기면 수정을 하듯이 인간의 몸도 기술로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생각은 브라이언 존슨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피터 틸, 오픈 AI 창업자 샘 알트만,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까지 실리콘밸리 거물들은 공통적으로 죽음을 운명이 아닌 기술적인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보면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이시는 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미 과학계에서도 노화의 약 75%에서 80%는 유전이 아닌 생활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장수기술 전문 분석업체 롱제비티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장수산업 관련 기업 투자액은 84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8,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0% 급증했습니다. 장수산업의 진심인 인물 첫 번째는 바로 샘 알트만 오픈 AI CEO입니다. 우리가 처음 2022년 챗 GPT를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AI가 글을 쓰네? 이제는 번역도 하고 코딩도 하네.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AI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생명의 언어를 이해하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샘 알트만 CEO는 개인 자금으로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한 바이오 스타트업에 투자했습니다. 바로 레트로 바이오 사이언스. 레트로, 뒤로 돌린다는 뜻이죠. 즉 세포의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새로운 세포처럼 만드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한마디로 늙고 지친 경력 사원을 신입 사원처럼 쌩쌩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AI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단백질 하나를 설계하려면 수천 번, 수만 번의 실험을 반복해야 됐는데요. 이제는 다릅니다.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후에 이 단백질 구조가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먼저 후보를 제안합니다. 마치 시험을 보기 전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오픈 AI와 레트로 바이오 사이언스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연구 결과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의 연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이제는 단순한 챗봇 기능을 넘어서 생명과학 연구 자체를 근본부터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수 산업의 또 다른 강자는 구글입니다. 알파고의 아버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2024년 노벨 화학상을 거머쥔 그의 성과는 AI를 이용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 알파폴드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육도, 효소도, 콜라겐도 모두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알아내는데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리기도 했죠. 시작 개발이 느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알파폴드는 AI로 이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신약 개발과 수명 연장 연구에 광속 KTX를 깔아버린 겁니다. 알파벳의 자회사 중 칼리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2013년 설립된 칼리코는 일반 제약회사처럼 특정 신약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왜 늙는지, 어떤 유전자가 노화를 조절하는지, 또 수명을 결정하는 생물학적 원리가 뭔지를 연구합니다. AI와 빅데이터, 노화 생물학을 결합해서 유전자와 단백질, 세포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노화를 일으키는 핵심 경로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리지 않고 인간보다 10배나 더 오래 사는 벌거숭이 두더지 쥐의 유전 데이터와 또 수명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이 유전자 코드를 인간에 대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일리라는 자회사도 있는데요. 이곳은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특정 목적에 맞는 웨어러블 기기나 임상시험 플랫폼, 질병 예측 AI 등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칼리코의 연구 성과가 실제 의료 현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구글은 단순히 될성부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거에서 나아가 기초 연구와 AI 기반 생명과학 플랫폼을 구축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기업이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오픈 AI, 또 구글과는 조금 다른 전략을 추구합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몇 해 전부터 끊임없이 AI가 생물학을 바꿀 거고 신약 개발과 헬스케어가 AI의 가장 큰 응용 분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헬스케어가 챗GPT 모먼트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물학도 결국 언어처럼 엄청난 데이터의 합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면 공학처럼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생물학의 언어를 학습한 모델 바이오니모를 내놓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과 DNA, RNA 분자를 학습해서 이 위에서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설계하게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장수산업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 안에서 구글은 연구자이자 사업가고 또 오픈 AI는 특정 사업의 공동 개발자고 엔비디아는 인프라 제공자의 역할을 각각 강조하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롱제비티 이코노미, 장수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화를 막는 걸 넘어서서 이제 해외에서는 아예 최고의 유전자만 세팅하는 유전자 선택 기술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3세대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 기술이 고도화되면 유전자를 선택하는 컨셉의 서비스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미국의 유전자 분석 기업들은 예비 부모들의 배아를 분석해 어떤 배아가 암에 걸릴 확률이 가장 낮은지를 알려주고요. 제노빅 프레디션이라는 기업은 지적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은 배아를 걸러내주겠다고 마케팅을 했다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지금은 당뇨와 암 같은 질병 위험도를 점수화하는 배아 건강 점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고요. 뉴클리어 제노믹스라는 스타트업은 지난해 말 뉴욕 전역에 Have Your Best Baby라는 도발적인 포스터를 도배했습니다. 2,000가지가 넘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질병 위험도를 분석해 암과 심장병, 이런 질병뿐만이 아니고 눈동자 색깔, IQ, 탈모, 예상키 같은 외모와 능력치 점수까지 매겨서 예비 부모들에게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키와 외모, 지능, 장수 유전자까지 쇼핑하듯이 선택하는 디자이너 베이비 시대가 성큼 우리 곁으로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나치의 우생학이 AI라는 첨단 기술의 탈을 쓰고 부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롱제비티 이코노미, 나아가 유전자를 선택하는 시대가 현실화되기 전에 윤리적인 기준을 하루빨리 세우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조금 더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이미 하나의 산업이 됐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겠죠. 암을 치료하고 치매를 늦추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분명히 기술이 인류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치료를 넘어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술은 방향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건 언제나 인간이겠죠. AI가 인간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지 또 아니면 인간을 등급으로 나눠서 계급화하는 도구가 될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AI를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인간다움을 지켜낼 것인가가 기술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롱제비티 이코노미, 여러분은 AI가 이 생물학에 침투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건 롱제비티 이코노미 안으로 엄청난 자금이 이미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시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를 눌러주세요. 뿅!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